박영숙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골프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은퇴 후 매일 골프장을 드나드는 남편 정혜성. 영숙은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하며 응원했어요. 하지만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 아저씨, 골프장 캐디랑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믿고 싶지 않았던 영숙. 하지만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캐디 윤미라와의 문자들, 그리고 골프장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정혜성이 미라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웃는 모습.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눈빛이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소문은 온 동네로 퍼졌고 급기야 두 사람의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자녀들까지 연락받아 울먹이는 상황에서 정혜성은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집을 나가 미라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영숙.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혜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여전했어요. 영수가, 나 골프장 간다. 정혜성이 거실에서 골프복을 입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영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가세요? 어제도 갔는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은퇴하고 나니 이것 말고 뭘 하겠어. 정혜성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골프는 그에게 새로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성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골프만큼 건전한 취미도 없지. 동네 친구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취미보다 골프가 낫다고, 몸에도 좋고 사교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숙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우울해하던 남편이 골프를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혜성이 골프장에서 돌아올 때면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대화는 항상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혜성은 골프를 시작한 후로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골프웨어를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또 옷 샀어요? 골프장에서 입을 옷이 필요하잖아. 정혜성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영숙은 혼자 집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 정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왠지 모르게 고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매일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자신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나? 영숙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딱히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웃을 만났어요. 영숙 씨, 정혜성 씨 골프 실력 늘었나 보네요. 네. 골프장에서 봤는데 폼이 제법 나던데요.
이웃의 말에 영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성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좋겠어요. 요즘 은퇴하고 집에만 있어서 우울해하는 분들 많던데.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정혜성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골프를 시작한 후로 활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정혜성이 골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성이 평소보다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 좋은 일 있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골프 치기 좋았어.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영숙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혜성의 변화가 단순히 골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혜성이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고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동네 지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들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보면 참. 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영숙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골프장에서 젊은 캐디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집 아저씨 골프장 캐디랑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정혜성 얘기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해졌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아, 우리 동네는 아니고 옆 동네 분인데. 아무튼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라고요.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숙은 정혜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돌아올 때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휴대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혜성이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호기심에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내일 레슨 시간 변경되었어요. 마이너스 미라. 윤미라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캐디인 것 같았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혜성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골프 레슨도 받아요? 응? 아, 가끔씩. 실력 늘리려고. 누구한테 받아요? 골프장에서 소개해준 캐디한테. 왜? 정혜성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영숙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영숙은 다시 정혜성의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윤미라와의 대화가 여러 개 있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레슨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점심은 드셨어요? 단순한 예약이나 레슨 관련 대화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은밀한 뉘앙스가 담긴 대화들이 그녀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혜성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영숙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성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골프복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다시 빗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하지만 영숙에게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혜성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심이 과한 건가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변해가는 정혜성의 모습, 캐디와의 문자, 그리고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들까지. 영숙은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영숙은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숙은 친한 친구 은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은희야,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 골프장에 같이 가줄래? 정혜성이 뭘 하는지 보고 싶어서. 은희는 영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알아챘어요. 설마 정혜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싶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혜성이 다니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에 앉아 기다리던 영숙은 멀리서 정혜성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은희가 조심스럽게 가리켰어요. 영숙이 바라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혜성이 윤미라의 어깨를 스스럼 없이 감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캐디인가 봐.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혜성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표정으로 나를 본 적이 언제였지? 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남편의 다정한 시선이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정혜성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아마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골프복을 입은 모습이 깔끔하고 예뻤어요. 집에 가자. 영숙이 일어서려 하자 은희가 말렸어요. 좀 더 보자. 확실히 해야지. 두 사람은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정혜성과 미라는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마치 연인처럼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성이 미라에게 음식을 떠서 주는 모습, 미라가 수줍게 웃는 모습, 두 사람이 손을 마주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영숙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영숙아, 이제 그만 가자. 은희가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밤 정혜성이 평소처럼 돌아왔을 때
영숙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정혜성은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영숙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이 골프장에 갈 때마다 미라와 만나는 것 같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정혜성이 낯설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숙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며 지내온 정혜성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숙은 정혜성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에 가는 것도, 늦게 들어오는 것도, 심지어 평범한 대화조차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영숙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혜성에게 직접 따져 물었지만 그의 반응은 시치미를 떼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캐디일 뿐이야. 왜 그렇게 의심해? 그냥 캐디라면 왜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친한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정혜성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영숙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혜성 씨, 요즘 골프장에서 젊은 캐디랑 다닌다더라. 퇴직금으로 캐디한테 돈 쓰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마트에서, 동네 모임에서,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골프장만 가면 얼굴이 달라진다네. 집에서는 말도 없더니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던데. 영숙은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은퇴 남성들의 사회에서 이런 소문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로 번져갔습니다. 영숙 씨, 많이 힘드시겠어요. 동네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그것조차 영숙에게는 모멸감으로 다가왔어요. 정혜성은 여전히 매일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정혜성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당신 인생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영숙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을 때 정혜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는 너 인생 살면 되잖아. 그 말에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자녀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골프장 다니는 거 소문 들었어요. 큰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예요? 둘째 아들도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 영숙은 자녀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자녀들까지 걱정하게 만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따가워졌어요. 저런 남편 두고 영숙 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철없이 굴어. 동정 어린 시선들이 영숙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정혜성은 이런 상황에도 아무렇지 않게 골프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하지만 영숙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더 깊어졌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한 아주머니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숙 씨,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혜성 씨가 그 캐디한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골프용품도 사주고 비싼 식사도 하고 주변에서 다 보고 있대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정혜성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쓰고 있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근거도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 정혜성은 여전히 발뺌했지만 영숙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정혜성과 미라의 다정한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누군가 몰래 찍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혜성이 미라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대화하는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성 씨,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 동네 부녀회장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은 급히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정혜성과 미라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해? 부인 생각은 안 하나? 골프장에서 저러고 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나? 영숙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자녀들에게서 받은 연락이었어요. 엄마, 인터넷에 아빠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큰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이 다 봤대요. 둘째 아들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자녀들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영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성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프린트한 사진을 그의 앞에 던져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혜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영숙아, 이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까지 연락받아서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정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다고요? 나는 미라와 함께하고 싶어. 정혜성의 고백에 영숙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숙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오래전부터. 정혜성의 차가운 말에 영숙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정혜성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미라랑 함께 살 거야. 정말로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정혜성의 결심은 굳어 보였어요. 이튿날 아침 정혜성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미라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요.
영숙은 홀로 남은 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정은 물론 사회적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이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홀가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위로조차 영숙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정혜성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홀로 남은 영숙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무너져 내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자주 연락을 했고 특히 큰딸은 직접 찾아와 어머니를 달래주었어요. 엄마, 이제 오히려 잘 됐어요. 그런 아빠와 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 시선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딸의 위로에 영숙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용기를 내어 성당에 갔어요.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었거든요.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성당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정혜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영숙의 대답에 한 신자가 말했어요.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성당 모임에 참여하면서 영숙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한 언니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영숙은 점점 결심을 굳혀갔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겠다. 영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여러 프로그램을 알아봤어요. 그동안 정혜성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강의는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배우러 오세요. 강사가 추천해 주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영숙은 컴퓨터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영숙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이혼한 지 작년이에요. 저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숙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같이 용기 내서 새로운 걸 배워봐요. 동료들의 격려에 영숙은 힘을 얻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영숙은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프로그램도 배워보세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영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강의를 마친 후 요리 교실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성이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영수가 나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숙이 나와 보니 정혜성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정혜성이 들어와 앉자 영숙은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대접하지는 않았어요. 미라하고 어떻게 됐어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헤어졌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지니까 미라가 떠나버렸어. 정혜성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영수가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심이야. 정혜성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고 하셨죠? 그럼 미라 씨와 있을 때는 가짜였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었어. 착각이요? 사진까지 찍혀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게 착각이었다고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영숙아, 나 혼자서는 안 돼.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정혜성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용서 안 할 거야?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혜성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영숙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영숙아, 제발 돌아가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문화센터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영숙 씨, 오늘 독서 모임 가시죠.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혜성을 보고 놀랐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남편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성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영숙 씨, 요즘 정말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컴퓨터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친구들의 말에 정혜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영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게요. 영숙 씨도 빨리 오세요. 친구들이 나간 후 영숙이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바빠요.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정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의 영숙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말 끝인 거야? 네, 정말 끝이에요. 영숙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정혜성이 나간 후 영숙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영숙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도 잘 사시네요. 맞아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여요. 사람들의 시선도 동정에서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후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강의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원장님이 적극 추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설명을 정말 잘하세요. 학생들이 다 좋아해요.
원장님의 칭찬에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질문을 하면 영숙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신이 배울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초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숙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정혜성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없어도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안심이 돼요. 둘째 아들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영숙은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이었어요. 혼자 여행 가도 괜찮을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떠나보니 자유로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영숙은 다른 혼자 여행객들을 만났어요. 나이 비슷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혼자 여행 처음이에요. 저는 두 번째인데 정말 좋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영숙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영숙은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영숙에게 정식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께서 맡아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고 실력도 충분해요. 영숙은 정식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 들어도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영숙은 강의 시간마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강생들은 영숙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정혜성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정혜성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영숙아, 안녕하세요. 영숙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혜성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영숙은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했구나.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답게 사는 시간이었어요. 골프장은 여전히 은퇴 남성들의 놀이터였지만 이제 영숙은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끝일까요?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보세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배신은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고백처럼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영숙처럼 남편의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뒷전으로 하며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정이었어요.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영숙의 용기를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